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김선욱 작가님이 지은 틈새 독서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욱. 저자 김선욱은 책 읽으며 배우는 삶을 지향한다. 그는 남들과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수많은 틈새 시간을 발견해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책 읽기로 채워 나가면서 어느새 틈새 독서의 달인이 되었다. 그는 책을 고르고 읽고 독후감과 독서 일지를 쓰며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독서는 물론 행복, 건강, 부, 사랑, 성공 철학 등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어나가며 오늘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는 치열한 마음으로 늘 책과 벗하며 지내고 있다.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벗이 몇 친구 하니 책뿐인가 하노라. 너 언제나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너 손 뻗어 다가가면 조용히 자신을 열어 보이누나. 너 모든 걸 주면서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구나. 너 벗이라 떠벌리지 않으나 진실한 벗처럼 우정을 드러내는구나. 내 너를 두고 달리 벗으로 삼을 리가 있을까? 내 벗이 몇 친구 하니 책뿐인가 하더라. 어린 시절 한때 책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친구들을 참 좋아했지만 친구 못지않게 책이라는 친구도 많이 좋아했다. 틈만 나면 책 속으로 뛰어들었다. 책 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 위인, 스승, 친구 등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책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독서는 여행이다. 과거로의 아름다운 추억 여행이며 미래로의 행복한 상상 여행이다. 책은 기차가 되고 비행기가 된다. 지금 여기에선 소풍과 같은 즐거운 도보 여행이다.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발길이 되어 주리라. 사람은 그가 읽는 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본래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이뤄지는 존재인데 책을 읽으면서 생각의 세계가 넓어진다.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스승을 만나 배우고 위인을 만나 본받으며 친구를 따라하면서 점점 크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된다. 곧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자 부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책을 친구 삼아 지냈다고 한다. 그녀가 위대한 성공을 거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어느 유명한 저자는 인류의 95%는 대부분이 인생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이유를 95%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으며 인생에 꼭 필요한 마음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독서하지 않는 인생의 비참함을 꼬집어 말했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사회이고 성취 지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늘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이지만 누구에게나 틈새 시간은 존재한다.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기만 하면 이러한 틈새 시간을 책 읽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명제에 비춰보면 틈새 독서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중요한 생존 전략인 셈이다. 조그만 차이가 커다란 결과를 낳는다. 아무리 책을 멀리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15분, 30분,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꾸준하게 책을 읽기 시작하면 독서 습관이 생길 것이다.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독서 여행을 해보자. 처음에는 15분씩만 책을 읽어도 좋다. 독서 습관이 자리 잡으면 점차 다양한 틈새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틈새 독서 방법을 배워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간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과거로 인해 운행이 불행하다면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 과거의 지배적인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다. 대개 그런 생각은 자기 잘못이거나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 독서를 통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깨우치고 나면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뒤돌아보면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기억의 편린들을 간간히 주워 담을 수 있다. 어떤 깨달음에서였을까? 진정한 벗은 책뿐이라고 노트 한 구석에 적어둔 기억이 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나는 한동안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남들처럼 취미로 조금씩 책을 읽었지만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다. 20년이 넘도록 책과 격조했다. 하긴 이별이 있었기 때문에 재회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자기 실현적 예언은 성취되는가 보다. 나는 다시 책의 세계로 돌아왔다. 언제 어디를 가나 책과 함께하며 틈만 나면 책을 읽으며 산다. 책을 호흡한다고나 할까.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이처럼 가까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롭고 힘들 때엔 위안과 격려가 되었으며 고통과 고난에 맞설 용기를 주었다. 무료하고 심심할 때는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고 여행길엔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가까운 친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어렸을 적 친구들은 하나둘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떠나갔지만 책만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진정한 벗은 친구들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수석, 송주걸도 아니다. 내게 남은 벗은 책뿐이다. 책을 읽으며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독서하면서 여행하는 현재의 삶이 즐겁다. 게다가 독서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 책은 언제나 말없이 나를 반겨 맞이해 준다. 조용히 자신의 세계를 열어 보인다. 나는 마음껏 이 책, 저 책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이제 아름다운 미래로 상상여행을 떠나고 싶다. 수많은 책으로 만들어진 우주선을 타고 가는 여행이다. 그리운 옛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싶다.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과도 동행하고 싶다. 그 여행 속에선 모두가 책을 읽으며 배우고 성장하여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준다. 책을 통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깨닫는 삶이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란 말인가. 상상여행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슬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멀리한다. 잃어버린 친구들을 영영 만날 수가 없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만날 수가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함께 책을 읽으며 살자고 권하고 싶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책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시간을 열어 보이는 것은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독서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하고 싶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틈새 독서로 책을 벗하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네,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 내가 책을 권하는 이유. 2. 틈새 독서를 권함. 3. 틈새 독서의 기술. 4. 책에게 길을 묻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책을 권하는 이유. 책 읽는 사람은 행복하다. 어디를 가나 책 읽는 사람은 행복하다. 잠시의 기다림도 여유가 있어 좋다. 먼 길을 가도 책을 끼고 가면 지루하지 않다. 무엇보다 책을 읽는 자체가 즐거움이다. 과거도 미래도 책 속에서는 현실처럼 실감난다. 그곳에 열심히 산 사람들의 숨결도 위대한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도 깨달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현자도 살아있는 듯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책을 읽는 사람은 마냥 행복하다. 나는 그런 책 읽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틈새 독서란 하루 15분의 독서.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매일 출퇴근 시간에 메고 다니는 어깨띠에 쓰여있는 표어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 몇몇 사람은 그게 뭐냐고 묻는다. 하루 15분 동안 책을 읽는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뀔까? 아니,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자면 꼭 독서를 해야만 하는가? 동문서답을 하자면 한겨울 문풍지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바람은 가혹할 정도로 춥다. 미리 종이를 발라 틈새를 막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작은 틈이 큰 고통을 안겨주니까 말이다.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한다. 또 리더가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는 멋진 인생을 꿈꾼다. 모든 리더는 리더라고 한다. 남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려면 꾸준히 책을 읽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만 한다. 조직의 리더는 그렇다 쳐도 개개인은 굳이 독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개인들 또한 리더이다. 한 집안의 부모는 모두 아이들의 리더이다. 그렇다면 리더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게 리더인 셈이다. 그러므로 개인도 모두 리더여야만 한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잘 이끌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은 심신의 결합체이다. 즉, 정신과 육체, 혹은
마음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이다. 문제는 우리가 정신보다는 육체 위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주인은 정신인데도 말이다. 몸을 위해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듯이 마음을 위해서는 마음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한다. 책이 마음의 양식이니 당연히 독서를 통해서 섭취해야만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도 건강을 잃어 고통스러워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가. 이는 분명 정신적인 자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즉, 정신의 틈새를 책으로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독서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적어도 매일 1시간 혹은 2시간씩 책을 읽으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해야만 한다. 지하철 틈새 독서 기술. 약 20년 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전철을 타고 첫 출근을 하던 날, 내 가방 속엔 책 한 권과 우산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전철로 출퇴근하는 시간에 꼭 책을 읽겠다는 야무진 각오를 하고 줄곧 출퇴근을 하면서 책을 읽었다. 어느 날 피곤해서일까, 수원역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나도 그만 깜빡 졸고 말았다. 한겨울에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자지 않고 일찍 출근할 때 히터가 나오는 따뜻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졸게 되면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졸음을 쫓아냈다. 그래도 졸음이 쏟아지려고 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책을 읽었다. 서서 책을 읽는데도 깜빡 졸면서 다리가 휘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책 읽기를 계속해 나갔다. 이렇게 해서 나는 지하철 독서의 달인이 되었다. 수원 성대역에서 직장인 서울 강남까지의 출퇴근 틈새 시간을 독서로 활용했다. 간혹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용건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책 읽기에 몰입했다. 조금 미안하기도 했지만 나만의 독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2002년 8월부터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기로 했다. 그 뒤로 지금껏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만 5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 어쩌면 졸거나 멍하니 흘려보냈을 틈새 시간을 알차게 이용했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다. 책 읽는 삶의 즐거움을 재물과 비교할 수는 없다. 독서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으니 무슨 재미로 사냐며 안타깝다는 듯 바라본다. 책 읽는 재미, 그 은근한 즐거움을 안다면 결코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또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고 물어 수원에 산다고 하면 측은하다는 듯 바라본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책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독서를 통해서 큰 정신적 풍요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시선을 거둘 것이리라. 회사 독서강 인터뷰 시 서울 사무실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한 채 선물해 준다고 해도 거절하겠다고 한 내 말을 허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준다고 해도 거절할 것이다. 책 읽는 삶의 즐거움을 어찌 재물에 비교할 것인가.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